자,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요. 한국 대선이 이제 막바지인 상황에서 지난번에 주한미군 필수 카드를 던져놓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삼성 핸드폰 25%,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안 준다. 그리고 한국의 소고기, 그리고 쌀, 비관세 장벽 풀어라. 지금 차례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언론은 윈테이지 카밍이라고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제목을 갖다가 썼어요. 어디에서 윈테이지 카밍이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 관계, 특히 안보에서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제일 중요한 안보 이슈, 이 문제에서 이번 대선만큼 소홀히 다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안보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 국인 후보인 김문수는 되고 나면 빨리 트럼프 만나겠다고 말하는데, 그건 트럼프한테 달려있지 김문수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국내 회의에 와서 핵무장 하는 후보 찍으라 했는데 핵무장 한다라는 후보가 하나도 없어요. 자, 미국이요,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중국 대만 간의 충돌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끌고 가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목적이 한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정한다. 꼬우면 나갈게.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 내기 싫어? 그렇다고? 그러면 꼬우면 우리 나갈게. 이걸 이제 미국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군이 중국 제어에 쓰여지지 않으면 한국에 그렇게 많은 미군이 있을 필요가 뭐냐. 지금 이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이제 중국 문제에서 같이 싸우는 동맹으로 가는 걸 포기한다면요. 지금 한국 대선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은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안보적 관계가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등에 대해서 대중 견제를 같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런 모든 약속을 다 걷어차버리고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다가는 지금 미국은 한국에 있어서 적어도 주한미군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명이 쫄병 김현종이가 백악관에 들어가갖고 말단 실무자급을 만나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자기가 국익을 위해서 검투사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자기가 평소 자랑해온 내용처럼 그렇게 떠들었는데, 백악관에 가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한국 기자들 앞에 세워놓고 마치 이야기를 잘 한 것처럼 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럴 거라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래서 아무런 지금 한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일개 한국의 대선 캠프의 인사가 미국으로 날라와가지고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종이는 미국에서 X표 돼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쪽에서 들었어요. 그건 내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렇다.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미국하고 뭐 하급 관료 백악관에서 만났다 강조하는데 누구를 끼얹겠죠. 뭐 트럼프 아들을 끼얹든지.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드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여전하고 트럼프가 대하는 맞춤형 안보 전략을 한국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협상으로 어떻게 중간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보에 대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 안 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최대 적국에 꽂혀 있고 나머지 문제는 미국에서 부차적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먹는다. 그런데 저 한국 저것들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놓고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강화하는데 주한미군이 3만 명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용도로 있다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안 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 신경 쓰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동시키겠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안보나 통상 관세에 대해서 서둘 필요 없다. 트럼프가 막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래 못 갈 거다. 그 이야기가 이재명 입에서 1차 TV 토론에서 나왔을 때 내가 그거 듣고요.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미국으로 전달될 건데 지금요.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시간과의 싸움을 한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해요. 미국이 뭐랍니까? 적어도 미국이 말한 18개 국가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중에 5개는 제일 빨리 해야 되고 13개는 그 다음 순서로 빨리 해야 된다. 만약에 빨리 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가 각국에 통보했던 관세율을 매기고 거기에 따르는 상호 관세를 실시하고 비관세 장벽도 허물어 버리겠다. 그래서 안보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나 또 통상 관세에 있어서 관세율 그대로 적용이나 또 더 나아가서 비관세 장벽을 해체를 요구하겠다. FTA는 이제 끝난 거고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변화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한테 시간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미국의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시간 끌면서 우리의 이득을 챙기겠다. 자, 미국하고 관계에서 안보하고 이 무역 통상에서 한국이 지금 코가 끼어 있습니까? 미국이 코가 끼어 있겠습니까? 한국은요, 미국의 수많은 상대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역겨워하는가는 지금 1차 임기 때도 수차례 터져나왔고 트럼프가 낙선했을 때도 수차례 숨겨졌던 진실이 전해졌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1차 때와는 다르게 2차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그걸 막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속에서 싸울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결정해요? 아니요. 미국이 결정해요. 미국이요, 한국이 시간을 질질 끄면서 애먹이면 곧바로 총을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카우보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아냥 그리면서 시간 끌면 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곤조를 가지고 버티면서 이 판이 어떻게 정리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판이 엎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일단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미 안보 통상 무역 문제에서 자 김현종류의 말을 믿고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는 수습 불가능한 초장부터 박살이 나버릴 수 있다. 미국은요. 주한미군을 일부 빼버리고 또 한국이 죽든가 살든가 한국에 관세 폭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선을 꺼버리면서 모른 척하고 버틸 수 있어요. 한국은요. 미국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한국의 경제고요. 안보고 다 무너집니다. 한국의 주식이 유지되겠어요? 집값 폭락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트럼프라는 속성을 보면 남아공 대통령 대하는 거 안 봤습니까? 젤렌스키 대하는 거 안 봤어요? 까분다 생각하면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은 아마 부러지도 않고 면전도 아닌 데서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트럼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지금 미국 정부가 가는 길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미국이 중국하고요 곧바로 승부를 붙지 않은 것은 미국 내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이요 잠깐 유예한 거예요. 한국은요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미국은요 한국과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손실은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잘것없는 수준이에요. 그런 미국이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이가요 지금까지의 태도를 그대로 간다면 미국에서는 안보와 통상 관세 등에 있어서 폭탄이 떨어질 거다. 핵폭탄이. 그래서 죽여놓고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요. 정리할 놈 정리 안 하면 이재명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